스타크래프트 프로게이머들의 근황을 알아보자. 4탄 1에서 3탄 먼저 보시고 오세요.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김윤아는 현역 시절 브로드워 양대 개인 리그 총합 1회 우승, 4강 3회 진출을 기록한 저그 플레이어였고 또 내참 맥킨으로 묶여 브로드워 후반기 STX 서 소속 저그 에이스로 활약하였으며 드래프트 세대 저그 게이머 중에 이재동에 이은 2인자로 평가받았죠. 2006년 후기 리그 때는 팀플레이 저그로 뛰면서 9승 1패를 기록하며 팀플전 다승왕을 차지했고 2007년까지 주로 팀플 멤버로 활약하다가 08-9 시즌부터 팀플레이가 폐지된 이후부터 개인전 및 개인리그에서도 본격적으로 두각을 보이기 시작해 MSL 우승에까지 이르렀죠. 박태민과 함께 저그 중에 몇 없는 독특한 스타일인데 바로 경기 전에 상대할 선수의 스타일과 맵, 심리 등을 분석해 그에 대응하는 맞춤 운영이나 전략을 짜오는 상대 맞춤형 저그이고 때문에 김윤환이 예측한 대로 게임 양상이 흘러가면 물 흐르는 듯한 판짜기와 운영으로 무난하게 상대를 압살하나 계산이 틀어지는 순간 부족한 기본기로 인해 오해미 경기를 선보이며 패하는 것이 현역 시절의 주된 양상이었고 정확히는 전성기에는 기본기도 수준급이어서 2009년 한 해 승률이 68.3%라는 고승률을 자랑했으나 이후부터는 기본기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이와 같은 경기 패턴을 반복하기 시작하였고 정확한 시기는 프로리그에서 엔트리 예고제가 폐지된 시점으로 상대 선수를 미리 알고 맞춤 운영을 들고 오기가 힘들어지자 성적이 떨어지기 시작하였죠. 2015년 11월 16일 조일장의 아프리카 방송을 통해 전역 이후 아프리카 방송을 준비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졌고 전 팀 동료였던 김구현도 아프리카 방송을 준비 중이라고 했으며 그리고 의경 전역 후 아프리카 방송을 시작했죠. 김명호는 2007년 상반기 드래프트에서 한빛 스타즈의 1차 지명을 받아 입단의 게이머 생활을 시작하였고 신한은행 프로리그 2007 정기리그를 마쳐갈 2007년 7월 16일 당시 똘스터의 선수였던 김윤환을 상대로 데뷔전을 치렀지만 결과는 패배. 2007년에는 개인전과 팀플레이를 병행하면서 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성과는 없었지만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두각을 보이기 시작했고 프로리그 첫 승 경기는 신한은행 프로리그 2008 초기이던 2008년 4월 14일 당시 하이트 스파키즈 소속이던 신상문과의 경기이죠. 과거에는 스타일도 없고 인기도 없다는 인상이 굉장히 강한 선수였고 그러나 퀸 사용을 중심으로 인상적인 경기력을 보이며 스타팬들의 입소문에 오르내리기 시작하더니 귀여운 편인 외모와 장난기 많은 성격이 점점 부각되기 시작하며 인기가 늘어났고 택백리상 그 중에서도 압도적인 이재동과 이영호의 단독 질주가 슬슬 지겨워지기 시작했던 팬들은 그들을 쓰러뜨릴 가능성이 보이는 프로게이머에게 차례로 관심을 보내기 시작했고 김명훈의 인기 상승도 그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죠. 또한 과거 한빛 스타즈 시절부터의 팬들이 우진 스타즈가 강해져감에 따라서 천천히 엄버로를 시작 에이스 자리를 차지한 김명훈의 인기에 힘을 더해 2011년 이후 그의 인기는 투명 라인에 언급되었던 과거는 생각조차 나지 않을 정도가 되었고 선수 생활 초기에는 대인배의 추억을 그리워하던 팬들의 의해 주인배라고 불리었으나 점차 이런 인기를 바탕으로 스스로 스타판에 이슈를 만들어가는 선수가 되었죠. 이후 아프리카TV BJ, 유튜버, 트위치 스트리머로 활동하고 있다고 하죠. 김정호는 별명인 매 같이 날카롭고 공격적인 플레이를 선보인다고 하며 피지컬 측면에서 장점을 보이며 외줄타기 식의 경기를 잘하고 평소에 토너먼트 컨트롤 같은 유즈맵을 즐겨서 하여 유닛의 마이크로 컨트롤에도 능한 데다 상대 수비가 허름한 잠깐의 공백에 순간적으로 병력을 난입시키는 플레이는 김정호의 특기이죠. 또한 불사조라는 별명이 괜히 있는 게 아닌 게 스코어가 크게 밀려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죽지 않고 과감한 전략 혹은 날비를 사용하여 심리전에서 이기며 이득을 보고 상대방을 말리게 하고 ASL 시즌6에서 김성현의 허를 찔러버린 버로우 저글링 전략을 보이기도 하는 등 독특한 전략을 구상하는데도 능한 편이죠. 단점으로는 아슬아슬한 외줄타기식 플레이가 때로는 상대에게 허무하게 밀려버린다는 점이고 또 기복이 꽤나 큰 편으로 소위 긁히는 나렌 일명 매친놈으로 누굴 만나도 강력하나 반대로 그렇지 못할 땐 매둘기로 누굴 만나도 쉽게 밀리기도 하죠. 현역 시절 기준으로는 택백 이상 플러스 허덴 급의 커리어와는 거리가 많이 멀었지만 그래도 삼김적으로 묶이며 한 번의 우승 경력이 있었고 다만 우승을 제외하면 양대리그 기준 최고 기록이 8강이라는 점은 분명 아쉬운 측면. 은퇴 이후 아프리카 스타판에 와선 ASL에서 2번의 우승을 거두며 김명훈, 김민철과 더불어서 정상급 적으로 인정받고 수비적인 플레이에 능하고 후반 운영에 매우 강한 김민철이 ASL에선 비교적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데 반해 김정우의 경우 부진한 상황에서도 결국 다시 살아나는 강한 멘탈도 가지고 있죠. 의경 제대 이후 2021년 첫 복귀 대회로 아프리카TV 팀리그 시즌2에 참가하게 됐다고 하네요. 도제욱은 질럿 드라군 물량으로 유명하고 특히 테란전에서 오로지 기본 지상군으로 상대를 쓸어버리는 이미지가 강한 탓에 마법 유닛을 잘 안 쓴다는 이미지가 있고 실제로 테란전의 하이템플러는 잘 안 쓰긴 하지만 아비터만큼은 역대 모든 프로토스 선수들 중에서도 상당히 잘 쓴다고 하며 도비터라는 말이 있을 정도. 상대 종족에 관계없이 좋은 피지컬을 바탕으로 빠른 멀티와 칼 같은 최적화를 통해 도제욱만이 가능한 엄청난 물량의 병력을 뽑아내고 이 병력을 잘 굴려 전투에서 이득을 보면서 승기를 잡는 스타일이고 다른 선수들도 최적화 부분에선 도제욱에게 한 수 접어야 할 정도로 최적화에 녹아탔는데 손 느린 선수랑 붙게 되면 서로 자기 할 것만 하는데도 차이가 벌어지는 정도. 하지만 손이 느린 편에 속하는 송병구에게는 상대 전적이 열세라고 하며 이러한
이런 화끈한 스타일을 바탕으로 팬들도 잘 모았고 테란전을 잘하는 프로토스로 손꼽혔다고 하며 실제로 한때 이영호를 잡을 프로토스로 도제욱이 1순위에 꼽힐 정도였죠. 하지만 교전시 컨트롤은 아쉽다는 평가를 받아왔기에 컨트롤이 중요한 저그전은 아쉬웠으며 EVER 스타리그 2008에서 박찬수를 역스윕으로 잡아내며 극복하나 싶었지만 전성기가 지난 박성준에게 스윕패를 당하고 마지막 프로리그 포스트 시즌에서 고강민에게 패배하며 점막 소리는 마지막까지 지우지 못했죠. 2022년 4월 29일 베스트 BJ로 돌아가면서 동시 송출을 포기하였고 4월 중순경 베스트 BJ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것을 방송에서 밝혔죠. 변형태는 2004년에 데뷔한 게이머, 데뷔 후 얼마 지나지 않아 2004 2차 온게임넷 금메버 챌린지 리그에서 이름을 알리는데 바로 스타리그 진출에 실패하면 은퇴하겠다고 선언의 주목을 끌었던 정함 송병석 선생을 탈락시킨 본인이었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고류장테란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고 데뷔 초부터 태태전에서 상당한 두각을 보였는데 고인규, 신상문 등과 함께 태태전 최다 연승인 10연승으로 공동 1위를 기록했었고 또 태태전에 묻혀서 그렇지 태프전도 상당히 잘했고 특히 다음 스타리그 2007 4강에서는 그 송병구를 3대0으로 보내버린 적도 있으며 김택용 또한 곰TV 클래식 8강에서 이영 MSL 8강에서 3리로 이기고 탈락시키까지 했고 포스만 보면 태태전보다 프로토스전에서의 포스가 더 무서울 정도 절친인 한동욱이 토막의 상징과도 같았을 정도로 토스전을 엄청나게 못했던 것과는 180도 대조되는 부분이죠. 2023년 1월 말부터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라이브를 재개했죠. 박용욱은 강민, 박정석과 함께 3대 토스로 불리던 선수. 둘에 비하면 개인리그 커리어와 스타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며 은퇴도 제일 먼저 해서 네임밸류는 살짝 떨어지는 감이 있지만 온게임넷 스타리그 데뷔는 2명보다 일찍 했고 첫 출전인 2001년 한비소프트배 스타리그에서 4강에 진출하여 당대 최강자인 이묘한에게 리그 유일하게 1패를 안겨주고 전승 우승을 막았으나 그 뒤 학업 문제로 잠시 프로게이머와의 생활을 접었고 사실은 프로게이머 생활에 부모님의 반대가 격렬했고 이 리그도 부모님 몰래 출전한 것이며 부모님은 그 리그 끝나면 당장 고향으로 내려오라 했고 시즌 종료 후 고향에 내려가면서 공백기가 된다고 하며 때 수능 끝나고 돌아오겠다라는 말을 남겨서 게임의 주 소비층인 10대들의 절대적 공감을 얻은 적도 있고 복귀한 뒤에는 그냥 평범한 프로토스로 남나 싶었는데 2003년 한빛에서 이묘한을 주축으로 창단한 동양 오리온으로 이적하고 제대로 포텐이 폭발했죠. 장점으로는 우선 게임 내적으로는 딱히 뚜렷한 단점이 없었다는 것이 장점이었다고 할 수 있고 모든 방면에서 우수했으며 전략, 물량, 전술, 컨트롤 뭐 하나 빠지는 것이 없는 게이머여서 박정석을 제외하면 뚜렷한 천적은 없는 편이었고 또 큰 경기에 강해서 프로리그나 팀리그 마지막 세트에서 맹활약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며 그래서 당시 박용욱의 소속팀 감독이었던 주우는 박용욱에게 마무리 박이라는 별명을 지어주었죠. 발음의 한계와 후발주자로서의 부족한 입지 때문인지 해설의 길을 포기하고 홍콩 게임단의 코치가 되었고 토이즈, 스탠리, 갓지지 등 TPA 출신의 유명 선수들과 한국인 올레 김주성 선수가 소속된 팀이라고 하며 그 팀 라인업이 라인업인 만큼 성적은 좋게 나오고 있었는데 2015 스프링 정규 시즌이 종료되고 팀을 떠난다라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정규 시즌이 종료되자 팀을 진짜 떠났죠. 그 후 아프리카TV에서 BJ로 활동했고 주로 리그 오브 레전드 방송을 하지만 간간히 하스스톤이나 스타크래프트 1을 플레이하기도 했고 스일의 경우에는 손목 통증의 문제로 이 게임 이상 플레이하지는 않았죠. 박재혁은 레어테크에서 더 이상 넘어가지 않고 뮤탈, 저글링, 히드라, 러커로 게임을 끝내는 스타일. 물론 탑프로들 입장에선 플레이 스타일을 알아도 막기 힘들고 다만 막으면 게임이 급격하게 기울어져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후반 운영이 잘 안되는 편인데 특히 레이트 메카닉에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고 그 외에도 후반 운영을 상당히 힘들어한다고 하고 물론 게임 초중반 쇼부를 선호하는 이유는 위와 같은 이유에서는 아니고 단지 참지 못하는 성격상 후반으로 넘어가기 싫다고 하죠. 게임 초중반 쇼부라는 이미지가 굳혀져 맨날 쇼부만 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4에서 오드론과 BBS, 8배럭, 센터 전진 게이트 등의 초반 전략을 매우 싫어하고 물론 본인 스스로도 저런 전략은 절대 사용하지 않고 항상 정석적인 빌드만을 사용하는 편이고 그래서 그런지 생더블과 같은 상대방의 빌드를 배제하는 플레이들도 굉장히 싫어하는 게이머들 중 하나이죠. 이후 2023년 11월 19일 결혼 예정이라고 하네요. 박태민은 상대방 페이스에 휘말려들지 않는다면 철저히 계산된 운영으로 상대를 압도해 나가는 스타일이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운영의 마술사라는 별명은 어폐가 있기도 한데 박태민은 자기가 짜온 대로 경기가 안 풀리면 운영의 맙소사가 되는 경우도 많은 편이고 즉 엄밀히 말하면 운영형보다는 오히려 전략형에 가깝죠. 2022년 5월 떡참배 대학대전 시즌1 이후 파이스트가 해체된 지 3달 뒤 박태민은 MSG 이사장 빵훈이의 제안을 받았으나 박태민은 본인에게는 상황이 맞지 않다면서 정중히 거절했고 그러다가 마침 파이스트 시절의 열정을 다시 살려서 본인만의 찐타대학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을 설립하겠다고 했고 8월 26일 개교하였고 CP가 갔던 길을 지향할 것이라고 했죠. 교수진으로 과거 슈마지오 동료였던 서지훈, 이주영을 영입하고 이어 SKT TL의 동료였던 김성재까지 영입했죠. 그러나 2023년 3월 7일 방송국에 폐교 공지를 올렸고 고대는 해체됐다고 하네요.